자, 오늘은 맨발 걷기에 관해서 질문 주신 분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. 근데 하나 부탁 말씀드릴 것은 유튜브 댓글에다가 댓글을 남겨주시면 좋겠어요. 저희 병원으로 직접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로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던데,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그걸 좀 여유가 있을 때는 괜찮지만 좀 바쁠 때는 제대로 응대를 못 해드릴 수 있으니까, 질문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정기적으로 꼭 확인해서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활성산소 때문에 맨발 걷기를 1시간 이상 하면 절대 안 되나요? 1시간 이상 걸으면 절대 안 되냐? 독약도 아닌데 절대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? 운동과 영양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말 하기 쉽지 않습니다. 뭐 예를 들어서 건강이 굉장히 안 좋은 분이 막 통증이 있는데도 참아가면서 막 1시간 이상 걷는다, 그러면 절대 안 되죠. 그런 것들은 말려야 될 일이지만, 맨발로 흙에서 걷는 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. 이런 자연스러운 행동이 뭐 1시간 이상이면 절대 안 된다, 그런 말 하기 어렵습니다. 그러면은 1시간 이상 달리는 사람들, 마라톤 하는 사람들 절대 안 됩니까?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. 자기 체력만 된다면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. 맨발 걷기에 대해서 상한선이 있는 건 아니에요. 다만 자기 체력이나 발의 상태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죠. 본인이 스스로 느껴보고 요 정도는 괜찮겠구나, 본인이 판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일주일에 10km 걷기를 하루 만에 다 걸어도 될까요? 하루 10km 걸으셔도 되죠, 당연히. 지금 일주일에 10km 이렇게 얘기한 것은 논문에 나와 있는데, 이렇게 하니까 이만큼 좋더라라는 것이지, 더 해도 되죠. 본인이 체력만 허락하신다면. 그리고 빨리 달리면 활성산소가 당연히 더 많이 생성이 되죠. 그렇기 때문에 빨리 달리는 거라면 나이 드신 분한테는 활성산소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 주의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, 맨발로 걸으면 활성산소가 실제로 생긴다 하더라도 해소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달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당연히 일주일에 10km 넘어도 되고 하루에 10km 넘어도 됩니다. 다만 자기 체력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하시라는 거죠. 보통 건강한 사람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걸으면 좋을까요? 이게 무슨 약이 아니기 때문에 권장 복용량이 있는 게 아니에요. 최소한 이런 건 있습니다. 하루에 7,000보 이상은 걸으면 효과가 좋더라, 이런 얘기들은 있어요. 보통 7,000보 같으면 한 1시간 전후 되거든요. 그러니까 1시간 전후 걷는 거 좋고, 그걸 맨발로 하면 더 좋고요. 더 할 수 있다면 더 하셔도 괜찮습니다. 개인의 몸 상태에 따라서 제가 다르다고 단서를 달았는데, 그거에 대해서 자꾸 기준을 물으시는데, 그 기준은 본인이 기준이에요. 본인이 얼마나 걷고 난 다음에 개운하고 잠도 잘 자고 몸이 편해지는지 그걸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. 자꾸 본인이 스스로 확인하셔야 될 내용을 의사한테 묻는다고 정답이 있지는 않아요. 다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발에 상처가 날 수 있으니까 좀 부드러운 곳에서 하시라. 그리고 암처럼 면역이 떨어지시는 분들이라면 파상풍 주사를 맞으시면 더 안전하겠다,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가 드릴 수는 있지, 이분은 되고 이분은 절대 안 돼요, 1시간은 되고 1시간 넘으면 절대 안 돼요, 이런 말에 휘둘리실 필요가 없습니다. 저희 동네 산에는 집 같은 것을 땅에 깔아놨습니다. 접지 효과가 있을까요?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, 접지 효과라는 것은 우리가 그런데 걸었을 때 실제로 땅에서 올라오는 그 기운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느냐예요. 당연히 맨땅보다는 적겠죠. 그렇지만 아스팔트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전혀 효과가 없진 않겠지만 맨땅보다는 좀 떨어지고, 그래도 아스팔트 길을 신발을 신고 걷는 것보다는 당연히 조금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집 같은 거를 깔아놓은 데는 지압 효과도 조금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. 발바닥에 튀는 굳은 살이 있는데 맨발로 걸어도 괜찮을까요? 걸을 때 아프지는 않습니다. 굳은 살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. 근데 티눈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. 이런 경우 티눈이 혹시 염증이 생기거나 이러면 좀 더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, 티눈은 피부과 가서 레이저로 하시든 관리를 하시고 하신다면 더 안전하고 즐겁게 맨발 걷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맨발 걷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. 맨발 걷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러면 절대 안 되고 반드시 이래야만 되고 이런 게 잘 없습니다. 큰 원칙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뿐이에요.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바닷가에서 촉촉한 물이 있는 곳에서 걸으신다면 가장 좋습니다. 물이 전자전도가 굉장히 잘 되거든요.
두 번째, 풀밭에서, 특히 비 오는 날 풀밭에서 걸으시면 완전 좋습니다. 물론 이제 가을철에 뭐 쯔쯔가무시라든지 뭐 이런 거 걱정이 되신다면 뭐 좀 조심하셔야 될 수도 있지만 계속 걸으면은 또 그렇게 잘 물릴 일이 크지 않습니다. 그리고 황토길도 너무 좋고요. 그 다음에 너무 딱딱한 곳은 좀 피하시면 좋겠다. 처음 하시는 분들은 부드러운 흙에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본인 체력에 맞게 30분도 괜찮고 1시간도 괜찮습니다. 체력만 허락하신다면 더 하셔도 괜찮다고 봅니다. 자, 맨발 걷기에 대한 궁금증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. 다음번에도 질문 올려주시면 모아서 대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